대체 3D로 웹툰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이전 시간에 제가 손으로 그린 콘티를 좋은 점, 잘 됐다고 생각되는 점, 그리고 약간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렸죠. 본격적으로 이 콘티를 저만의 스타일대로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해볼 건데요. 시나리오를 조금 더 보강을 할 거고, 손으로 일일이 한 컷씩 그리는 게 아니라 저희 곰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3D 포즈집을 활용해서 콘티를 완성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3D 인체를 활용하면 엄청 손쉽게 웹툰을 그릴 수 있다고 막 업무로그에 저희 상품 홍보도 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정말로 이걸 활용하면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이 시나리오를 콘티에다가 나열을 할 거예요. 근데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하나씩 모든 인체와 캐릭터들을, 표정들을 막 이렇게 막 일일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3D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대체 3D로 웹툰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지금 제가 불러온 이미지들은 사실 3D 배경인데요. 웹툰 작가였을 때 연재 당시에 배경을 모두 3D로 처리를 해왔던 작가입니다. 지금 이번 콘티 시연 때는 클립 스튜디오 배경을 따로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 3D예요. 보통 작가님들이 연재하실 때 배경을 3D로 쓰는 프로그램은 클립 스튜디오 배경을 쓰는 경우보다 스케치업이라는 배경 툴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지망생분들이나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에이콘이라는 플랫폼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2D, 3D 다양한 에셋, 소스 그런 전문 플랫폼인데 여기에 보이시는 배경들이 다 3D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콘티를 제작할 때 쓰는 배경은 카페 배경이니까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카페 관련된 3D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카페 배경을 다운을 받으시고 그거를 이리저리 화각을 돌려가면서 필요한 앵글의 이제 배경을 추출을 해가지고 클립 스튜디오로 불러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시면 1컷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커피잔 이 1컷에 담긴 이 정보들을 이제 배경으로 만든 컷입니다. 3D 배경을 다 배치를 하셨으면 3D 인체를 불러와서 이 위에 손쉽게 얹어가지고 스케치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원고할 때 3D 인체를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현재 텀블벅에서도 펀딩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시 판매를 예정하고 있는 공여우 최저가 3D 포즈집이 있는데요. 포즈집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전신 자세 이 지문에 따라서 필요한 포즈를 불러올 거예요. 앉아있다고 하니까 앉기 폴더로 가고 소품을 들고 있다고 하니까 핸드폰, 소품, 핸드폰 앉아있는 자세가 책걸상 앉아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폴더를 선택하셔서 하위로 온 다음에 원하시는 포즈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측 상단 바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 꼬고 전화통화, 다리 꼬고 앉기. 자,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이리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첫 씬에서는 핸드폰을 바로 올려다보는 장면이 아니라 핸드폰은 테이블에 있잖아요, 여기. 첫 씬을 쓸 때는 이제 핸드폰을 잠시 숨겨주고 지금 이 배경에 맞춰서 캐릭터가 앉아있는 모습을 배치를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경에 마스킹 되어 있는 거를 다 해제해서 크게 보도록 하죠. 지금 이 포즈를 약간 수정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3D 캐릭터의 포즈를 조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3D 캐릭터 조작법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상단에 쭈루룩 아이콘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 아이콘 보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앵글 화각을 돌릴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얘는 사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여백 허공을 드래그 하셨을 때 똑같은 효과로 카메라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화각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카메라를 돌린다기보다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들고 있는 몸 자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화면에 화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 양옆으로 몸을 움직이는 듯한 시야는 고정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고요. 세 번째 아이콘은 줌인 줌아웃이에요.
줌 아웃이 되면은 점점 멀어져서 캐릭터가 작아지고, 줌 인 되면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점점 이제 캐릭터가 커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아이콘은 이제 이 큐브 모양이 이런 사물 혹은 캐릭터 인체를 뜻하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이 모델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모델을 돌리는 거, 모델을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보고 드래그해서 왔다리 갔다리 만져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기능들이구나를 이제 쭉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즈를 이제 관절을 조작해서 포즈를 수정할 건데, 되게 유용한 팁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샷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카메라 이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프리셋, 카메라 앵글 프리셋을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클립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앵글 프리셋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고요. 우선 이 손 모양을 바꿔줄 거고,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포즈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이 화각에서 보이는 거 하나 만들고, 이 화각에서 보이는 거 또 하나 만들고, 지금 제가 이 아래 카메라 복제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가 된 거예요. 이 정도 앵글에서 또 하나 복제하시고, 이 정도 앵글에서 또 하나 복제하고, 이렇게 한 4, 5개 정도 앵글을 만들어 놓고 얘네를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앵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줌인 줌아웃을 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앵글을 잡아주시고, 아, 지금 보이는 이 앵글이 마음에 든다, 이 앵글로 배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잠가주세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왼쪽 아이콘 카메라가 쫘라락 잠기는 게 보이시죠? 근데 다른 걸로 넘어가면은 카메라를 막 조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즈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초심자가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거나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요령이 생기거든요. 이 캐릭터가 앉아있는 자세를 조금 더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트북을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 고개도 조금 내려주시고, 손목이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앵글로 해볼까요?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내 멋대로 움직이지?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카메라 앵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놓고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관절을 움직일 때 가동 범위가 조금 늘어나거든요. 어깨를 붙잡고 조금 뒤로 당겨주시고, 팔을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팁 중에 하나가 손 같은 거를 이제 조작하는 게, 손가락 관절을 일일이 만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모델을 손을 클릭을 하면은 약간 붉은색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핸드 조작하는 이 툴로 오셔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손 모양이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클릭했다, 붉은색 활성화된 게 없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딱 뜨면은 손 모양이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양손 다. 지금 이 손은 노트북 자판을 치면서 여기 손가락으로 틱틱거리며 짜증을 부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세부적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를 이제 조작해 주는 걸로. 그리고 이것도 저만의 팁인데, 지금 광원이 켜져 있어서 그림자까지 왔다 갔다 만지면서 잡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광원, 이 음영 그림자를 잠깐 꺼두셔도 되고요. 키긴 키되 평행광과 환경광의 강도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음영 그림자가 있더라도 포즈를 조작함에 있어서 어두워서 안 보이지 않게끔 환경광을 조금 올려주면 되네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어깨를 자연스럽게 뒤로 제껴주고, 돌아가다가 탁 걸리는 지점이 있으면은 사실 인체 가동 범위의 한계에 딱 부딪힌 거거든요. 이 이상 돌리려고 하면은 조금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손목 가동 범위가 여기서 탁 멈췄다
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동 범위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보라색 점이 나오게끔 활성화를 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하거든요.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라색 점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는 한 번 같은 부위를 2번 클릭했을 때 보라색 점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보라색 점을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손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관절을 조작해서 마음에 드는 포즈를 만드셨다 하시면은 이 포즈를 하단에 있는 메뉴바에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손 포즈도 이제 소재로 등록할 수 있고 전신 포즈도 등록할 수 있는데 그냥 클릭하시면 전신 포즈 등록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노트북 하고 있고 타이핑 이렇게 이 포즈가 갖고 있는 정보값들을 키워드로 나열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검색용 태그에도 넣어주시고 뭐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장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포즈를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포즈가 어느 정도 얼추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앵글로 이 앵글의 잠금을 잠깐 빼주시고 지금 이 앵글에서 보이는 이 인체가 다리가 사실 가려져요. 테이블에 가려지는 거죠. 지금 테이블이 이만큼 마스크. 1컷이 완성이 됐으면 그 컷의 크기에 맞춰서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그 외의 거를 이제 마스크를 걸어서 숨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배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마스크가 비활성화 되고요. Alt를 누르면 마스크 된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일일이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 전신 샷이에요. 남주 전신. 다리 꼬고 앉아있는 자세. 우린 핸드폰을 들어보며 뭐 커피를 훌쩍. 지금 초반에 핸드폰 들고 있었던 거. 원래 이 포즈에서 우리가 이제 노트북 하는 포즈로 관절을 조작해서 수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 보고 있는 이 포즈로 두 번째 컷을 처리를 해봅시다. 너무 크게 잡혀 있으니까 살짝 이것도 환경감을 조금 신경을 써서 주시고 팔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트북에 이제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자세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은 조금 그리고 이 캐릭터는 까칠한 성격이니까 헤드를 광공 느낌으로 바꿔서 까칠한 애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그냥 팔만 살짝 수정해서 전신에 그냥 배치하면 이 컷이 끝난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이 올라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가려진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살짝살짝 누락해서 그릴 거지만 저는 이제 작가님도 보기 편하시라고 마스크를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앞에 있는 의자 때문에 다리가 좀 가려져 보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대충 따볼게요. 전신이 금방 들어갔어요. 이 앵글이 매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복제 하나 해주고 카메라 하나 잠가줄게요.
확실하게 주인공의 얼굴이 살짝 더 보였으면 해서 지금 보라색 점을 불러왔을 때 허공에 있는 점을 움직이시면 캐릭터의 시선 처리를 손쉽게 조작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쉽게도 눈동자 시선 처리를 이제 보라색 점 하나로 처리를 하는 거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그래서 눈은 일일이 조작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3D 인체를 참고용으로 씌운 거기 때문에 얼굴을 그릴 때는 작가님들 그림체로 다 바꿔 그릴 거라서 그리고 중복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지금 3컷은 남주 얼굴 원샷 클로즈업 잘생기게 남주 얼굴이 제대로 보여야 되는 그런 컷이에요. 이미 포즈를 완벽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줌인으로 쫙 카메라를 당겨서 클로즈업 씬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 로우 앵글 핸드폰을 든 손목을 살짝 돌려볼까요? 너무 로우 앵글 하면 이제 가려버리네요. 이런 느낌으로 얼굴을 좀 크게. 와, 이거 일일이 그리면 좀 오래 걸렸을 텐데 그냥 순식간에 끼워 넣었어요. 지금 뭐 한 30초? 20초 썼나? 3컷 끝났습니다. 영역 지정해주시고 마스크는 저는 이제 단축키를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는 이제 우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 선택 범위 이외를 마스크 이렇게 하시면 마스킹을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순식간에 전신 얼굴 클로즈업까지 드디어 엄청 예쁘게 첫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전신샷부터 나올 겁니다. 걸어오고 있는 여자 전신샷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포즈집에서 불러와 볼게요. 걷기. 걸어오고 있으니까. 소품 딱히 안 쓰고 있으니까 기본으로 들어갈게요. 기본으로 걸어오는 장면에서 걷기 평범 5번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여주 전신, 헐레벌떡이지만 자세는 바르게. 이 헐레벌떡이란 표현은 그냥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얼굴로 표현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제스처까지 헐레벌떡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주는 162의 이제 전형적인 여자 주인공 스타일 이렇게 생기네요.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불러와 봅시다. 자,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이 포즈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은 약간 수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즈를 수정하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거, 뒤에서 내려다본 거 여러 개를 만들어주고 이제 포즈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저는 이 캐릭터가 머리를 살짝 이제 귀 뒤로 넘기면서 등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팔을 올려줍니다. 어깨를 살짝 올려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너무 잔뜩 붙어 있으니까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죠? 어깨를 조금 더 뒤로 손도 약간 자연스럽게
귀 뒤로 넘긴 포즈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꿈치가 너무 말려 들어가서 얘를 조금 빼줄게요. 살짝 벌어지게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어 올릴 때는 어깨가 살짝 들리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어깨를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어떤 앵글이 좋으려나. 살짝, 그렇지. 살짝. 그리고 뭔가 핸드백 같은 걸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걸로 하죠. 팔을 이렇게 벌려서 핸드백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워 보일 때까지 조금씩 다듬으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리고 살짝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 정도면 조금 만족스럽거든요. 포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어깨가 들리니까 그만큼 가슴도 살짝 들리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크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전신 캐릭터를 집어넣을 때 팁은 약간 눈 같은 거에다가 대보고 비율을, 그리고 바닥면이 보이는 이 앵글을 잘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커졌다 싶으면 조금 줄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걸로. 고개가 너무 정석으로 서 있으니까 약간 빳빳한 것 같아서 고개를 살짝 기울여 볼까요? 그거에 맞춰서 손도 살짝 바꿔야 되네요. 아, 예쁘다. 그 다음 컷으로는 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클로즈업 샷이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을 이제 내린 느낌으로 팔을 내려야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 팔을 내리니까 손도 살짝 달라져야겠죠? 이 정도? 굉장히 수줍게 이 정도. 벌써 연계된 다음 컷이 끝났어요. 순식간에 한 컷 끝.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3D 캐릭터를 활용해서 웹툰 원고를 제작하는 걸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공유 최적화 포즈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3D 캐릭터를 불러와서 약간의 조작으로 원하시는 포즈를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원고를 제작을 해봤어요. 이 위에다가 이제 본인의 그림체로 덧그리시면 원고가 완료가 됩니다. 3D 포즈집을 활용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이번 영상 준비했는데 모든 컷들을 다 보여드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컴팩트하게 한 4컷 정도를 보여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곰요 스튜디오 3D 포즈집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펀딩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한번 구경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가 이번에 진짜 자신있게 준비했으니까 후원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